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방문지로 고향 안동을 찾았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가장 큰 성과로는 고도 제한 완화 등의 수건 사업 해결을 꼽았습니다. 대구의 한 소방관이 상사의 갑질에 못 이겨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성 표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신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불법이냐 문화냐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방문지로 고향 안동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행보는 대구 경북 출신의 대선 주자임을 내세워 보수 텃밭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선언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알린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국민들께 보고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자 안동을 찾았다며 고향 방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본다면 이 영남의 선비 정신이 저의 모든 사회활동의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것도 있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고향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선영과 고향을 한꺼번에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유림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동과 경북을 빛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대선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안동 출신, 경북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경북이 저한테 유전자로 DNA로 남겨준 기계를 잃지 않고 원칙과 정도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행보는 안동이 고향임을 내세워 대구 경북 출신의 대선 주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공정하게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고 억울한 지역도 없도록 산업 배치나 재정 배분이나 발전 전략에서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지사는 도산서원 인근에 위치한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하고 시인의 딸인 이옥비 여사를 만난 뒤 선친의 묘소를 찾아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안동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경주는 그동안 묵혀둔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은 반면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1년 뒤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천북면의 희망농원. 대부분이 닭을 키우고 있지만 양계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 골치를 썩었습니다. 장마철엔 분뇨가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 주민들이 식수오염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고질 민원으로 남아있던 희망농원 환경 문제가 최근 해결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덕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평과 또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높이 15에서 25m까지만 지을 수 있던 건물이 올해부터 최고 36m, 아파트 12층 높이로 신축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992년 소폭 완화된 이후 무려 30년 만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수십 년 동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만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가 마련했다는 데서 큰 성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포함한 미래 먹거리 기반을 다진 것도 민선 7기에 이룬 성과입니다. 반면 지지부진한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나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첨단 도서관과 다목적 경기장 건립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드러난 구멍 뚫린 행정력과 맥스터 건설 과정 등에서 빚어진 지역사회 갈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또 구상을 해서 내년도 대선 공약에도 반영도 시키고.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준하경 경주시장. 남은 1년은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 뒤 선택은 시민들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의 한 소방관이 상사의 갑질에 못 이겨 투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밤 9시 5분쯤 대구 중부소방서 소속 A소방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건물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말로 17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까지 이르게 됐다며 지난해 익명으로 이에 대한 투서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조사와 별개로 문제가 된 상급자의 책임을 물어 다른 소방서로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천시 장학회가 설립 20년 만에 장학기금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2002년 2억 5천만 원에서 시작된 장학회가 2012년 4월 100억 원, 2016년 12월 200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이달부로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조성 비율은 자발적 기탁금이 138억 원으로 46%를 차지했고 시 출연금 119억 원, 이자 수입 3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혜자는 4천여 명으로 70억 원가량이 지원됐으며 올해도 340명에게 3억 4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학기금 300억 조성에 힘을 보태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학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찾아오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천시가 경마공원 건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신설된 경마공원 건설 추진단은 경마기획과 시설 2개 담당에 행정, 토목, 건축, 농업 등 분야별 직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오는 9월 전에 건축 허가 승인을 마치고 내년 3월 공사에 착수해 2024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국어국문학과가 웹문예학과로 바뀝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소설, 드라마, 전자책 등 웹 콘텐츠 시장 확대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해 국어국문학과를 웹문예학과로 개편하고 2022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35명을 선발합니다. 1, 2학년은 웹소설과 웹툰, 게임과 마니아 등 기초 과목을 수강하며 3, 4학년은 웹소설 창작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전문 교과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문신은 요즘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새로운 대중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문신 시술이 불법인지 아니면 하나의 예술인지에 대한 시선은 다양합니다. 이 문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문신을 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혐오감을 주던 문신은 최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문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한 가지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괜찮다라고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크게 가지 않으면 여름철에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씩 하는 거는 액세서리처럼 또 이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좀 무서웠는데 최근에는 문신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딱히 그렇게 위압감은 없고 그냥 패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문신의 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말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상처를 가리거나 어떤 아픔을 가리거나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제가 좀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나중에 후회해서 이걸 벗겨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 행위로 간주돼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면 모두 불법. 문신사들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작은 지식도 없이 그냥 막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뭐 타투가 받으셨던 분이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안 좋은 기억의 타투를 받으신다던가. 이제는 하나의 대중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문신. 지난 30년간 법의 테두리와 고정관념에 갇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북도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전통주와 지역 특산물을 한데 묶어 상품화하는가 하면 미래식량으로 각광받는 곤충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개발합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마들렌 쿠키와 아침 대용으로 간단히 먹기 좋은 그래놀라 바까지 모두 육류나 곡물에 식용 곤충 원료를 섞어 만든 곤충 식품입니다. 시식하는 사람들도 모두 꺼리낌 없이 맛을 즐깁니다. 고단백 식품인 곤충 식품은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육가공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한 상품을 오는 9월 중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곤충 식품이 사실 미래 식품으로서 손색이 없고 훌륭한 영양학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서 또 좋은 미래 식품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경북 전통주와 지역 특산물로 만든 안주의 만남. 안동 소주의 소고기 육포, 문어 보풀하기를 안주로 하는 소소문 상품입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생산되는 100여 개의 다양한 전통주와 지역 농특산물을 안주로 하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앞으로 개발됩니다. 경북도는 전통주를 콘텐츠로 하는 테마 관광상품 발굴에도 나섭니다. 경북 지방에 내놓은 전통주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고서에도 전통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과 전통주를 섞어서 여행과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섞어서 상품화하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로 국내외 소비자의 입맛 사로잡기에 나선 경상북도. 곤충 산업 육성과 지역 특산품 활용으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김들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일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루 1000명대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번 주말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